네, 안녕하세요. 미니투입니다. 네, 오늘은 GS건설에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목조 주택 전문 브랜드인 자이가이스트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조 주택 중에서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목조 주택 전문 브랜드로 만들어졌는데요. 모듈러 목조 주택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박스 형태의 주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직접 현장으로 옮겨져 그 현장에서 조립해 만들어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주택을 이동해서 바로 조립해서 완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 공사 시공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는 현재 자이가이스트 본사 직원분들 몇 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과 함께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목조 주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며 주택 내 외부를 살펴본 게 있으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5평 정도? 네, 그쵸. 35평. 그리고 1층이 17평쯤, 2층이 19평쯤. 네네네. 얘가 50, 네, 54평형 모델이고, 1층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2층으로 한 20평 정도? 네. 얘는 테라스가, 얘도 있구나. 네. 얘는 좀 넓게 있는 거고, 얘는. 그쵸. 얘는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상태고, 쟤는 지붕이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열려 있는 테라스고죠. 이 중정에 예전에 한번 눈 왔을 때 제 실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정에서 눈 내리는 걸 보는 느낌이 그건 진짜 좋겠네.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중정이 있는지 뭐 대단할까 싶었는데 여기 안에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중정에 눈 내리는 거 보는데 황홀하더라고요 진짜. 눈 오는 날 소복소복 이렇게 막 살 떨어지는 그거 보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 맛에 중정하는구나. 그리고 외장이, 지금 외장 마감이 그러니까 이제 락패널하고 그 징크 판넬. 네, 그쵸. 크게는 이제 그건 거잖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바닥에, 데크. 네. 이 중문은 아까 옆에랑 똑같은 건가 봐. 네, 맞아요.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리가 이제 한 통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깔끔하고 좀 디자인이 세련된 맛이 좀 있죠. 1층은 주방, 거실, 화장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음. 방은 다 2층에 있고. 네네.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카탈로그 같은 거 보니까 옵션으로 이제 선택하는 유상 옵션이 따로 있던데, 네네. 주방 쪽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 주방에 있는 가구가 일단 다 옵션이라는 거. 그쵸. 네, 맞습니다. 이 주방에 있는 가구 옵션이랑 이쪽에 지금 옆에 보이는 이제 장식장. 네, 장식장까지 같이 이제 옵션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네. 기본이죠. 네. 이 지그자형 요것도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일체가 다? 그쵸. 일체가 다 옵션인 거죠. 이거 영상으로 남을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여기가 일단 두 개 모듈이 이제 붙어가지고 1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사실 요 안에 그 기둥이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두 개의 모듈로 나뉘어 있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듈,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 모듈, 여기 아까 지금 기둥 부분이 이제 이 안에 숨는 세 개인 건가요? 그렇죠. 3개 모듈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5개 모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요 2층에 있는 이 모듈을 아래로 내린다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구성을 좀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침실 두 개가 이쪽은 약간 크고 이쪽은 약간 작은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위치로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여기는 아예 작은 방으로 만들고 여기를 더 큰 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구성의 변형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 어쨌든 그 직사각형의 어떤 배치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약간. 네, 그렇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이제 이게 실내 면적으로 이제 50평형대인데 사실 저 위에 2층에 그 테라스 공간이라든지 요 앞에 지금 현관 앞에 요 이제 그 필로티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요런 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축비로 안내하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거든요. 이제 이런 시공 면적들 전체로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은 사실 54평이 아니라 거의 한 70평에 가까운 주택이에요. 이것도. 혹시 여기는 팬트리나? 아, 네. 현관 수납. 네. 팬트리. 아, 약간 지저분한 게 좀 남아있네요. 근데 확실히 현관이 거기보다는 좀 많이 넓어요, 진짜. 그쵸. 여기 또 이제 아래쪽으로 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이게 또 볼 이런 수도 있고. 구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 밑에 창이 있는 구조는 그쵸, 보통 위에 그쵸. 만들잖아요. 많이. 그쵸. 이게 또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할 수 있는 창이기도 하고. 편리비가 안 되니까 이거 뭐 편하게 하는 거지. 지금 저기 아, 요거는 이제 그 시트 패널이라고 해서요. MDF 위에다가 이제 그 PV 계열의 그 시트가 이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문까지 다 똑같은. 네. 그쵸. 여기는 보조 주방 겸 아니야 세탁실이구나 그냥. 네네네. 그쵸. 주방. 네, 요것도 락패널이에요. 그 외장에 있는 락패널. 근데 이제 그 겉에 시트가 좀 다른 거죠. 이런 그 이제 가구 도어류로도 요 이제 락패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도 또 나름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되니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약간 민무늬가 아니라 뭔가 이런 좀 무늬를 넣는 그렇죠. 걸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미지다.
라는 거고. 근데 그러면 냉장고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통 요즘에 김치 냉장고 그쵸. 2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방의 그 레이아웃을 좀 변화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건식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인데 여기에 일부를 이렇게 냉장고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이 공간하고 지금 여기에 벽체를 두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벽체를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이제 뭐 김치 냉장고 공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이 두 공간을 다 터가지고 이 주방을 위한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주방을 얼마든지 아예 그냥 가능하니까. 크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건식의 그런 팬트리 공간을 잘 안 쓰거나 써본 적 없고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수납 공간들하고 요 지금 아일랜드 밑에 있는 수납 공간들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납이 지금 이미 있어요. 또. 네. 여기도 그렇고 안쪽에 뭐가 많네요. 탑은 어쨌든 이 자리가 이런 부분은 네. 근데 사실 진짜로 이 창호가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열을 빼앗기는 열 손실의 그런 그 위크 포인트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창 유리 자체가 따뜻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거는 지금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슬라이딩 창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이 안쪽에 모헤어라는 걸로 이렇게 이 레일을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기가 이렇게 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지을 때는 보통 그 삼중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얘는 그래도 바람직한 거는 여기 보면 기밀성이 1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2등급이고. 창호에 이런 거 붙어있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세요? 다 띄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기밀성 1등급을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거는 좀 있는데. 여기 1층은 딱 세면대 욕조.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화장실인데 안쪽에 벽면에 락 패널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줄눈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로줄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 같으면 다 여기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죠. 그 타일, 가로선이 네. 타일에 매지들이 있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타일 이런 매지들이 이제 최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곰팡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훨씬 좀 저감이 되죠. 관리에 좀 더 용이한 포인트들이 많죠. 오늘 1층이 확실히 이쁜 것 같아. 딱 방만 있네. 네. 장이 없네요, 그죠? 그쵸. 얘는 계단이 그럼 시공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얘는 그러겠죠? 저기 하남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유리로 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계단 자체를
구성하는 뼈대가 그건 철제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목재로 구성을 한 거고. 계단에 뼈대도 얘는 다 목재라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수전이 뭔가 여기 틀린 것 같은데? 네? 수전이 아, 저쪽에 있던 거랑요? 1층에 있는 거랑 1층에 있는 거랑 같은 걸 거예요. 지금 이건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전 느낌인데 요즘에 이제 다 대세인가 봐. 그죠? 여기도 지금 이게 나무 결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락 패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욕실 공간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광경이긴 하죠. 자재가 진짜 좀 얘는 레드 라펜. 네, 다. 만약에 저게 그냥 나무였다 그러면 사실 샤워 공간에 이렇게 그렇죠. 나무 옆을, 그쵸, 나무 마감을 옆에 둔다는 건 좀 불가능한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수전이 좀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장이 있고요. 방이 얘도 3개네. 아, 4개구나, 1층까지. 네, 그쵸. 근데 약간 큰 방이라고 할 만한 데는 옆에 여기가 이제 큰 방.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큰 방이 여기. 있어서 2층에 테라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요 테라스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중정이 있는 게 뭔가 집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지으면 중정 하나 넣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해봐야죠.
목조에서도 모듈러와 그냥 일반 목조와의 차이가 공장에서 생산을 이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거고,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이제 그 모듈러로 이제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품질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저희는 여기에서는 안쪽에 인텔로도 적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변형 투스방 수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이 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보통 요즘 목조주택 짓는 곳에서는 안쪽에다가 설비층을 따로 두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난방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벽 안에다가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 벽체 두께에 지금 이제 140 두께가 있으면 140 두께 안에 단열재가 완전히 꽉 충진이 돼야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열관률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단열값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 140의 두께의 벽체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그 배관들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밀려 들어가지고 작겠죠. 그러면은 이제 단열재를 그만큼 잘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 상황이기도 한 거고, 얘로 인해서 이제 얘는 이제 단열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런 그 관류들을 벽체 안쪽에다가 단열재가 들어갈 될 공간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얘네는 얘네대로 확보를 하고, 바깥쪽에다가 이제 그 실내 그 내벽이 있으면 이 구조체랑 실내벽이랑 그 사이 공간에다가 설비층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죠. 그럼 결론은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단열에 대해서 뭐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열도 확보하고, 이 안쪽에 이 단열재가 보면 이제 바깥쪽에는 타이백, 안쪽에는 인텔로, 두 가지 면이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개의 면은 다 결국에는 이 안쪽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습기를 바깥쪽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재료예요, 레이어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건조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설비층이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 안쪽 면에 들어가는 인텔로 있잖아요. 얘가 이제 손상되는 걸 막는 거죠. 자이가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주택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벽체가. 근데 이제 모듈러로 한다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그 모듈러로 만들고 있는 주택 회사들이 다 이 레이어를 그대로 지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다 각각 다른 거죠. 인텔로라 그래요, 그럼? 네, 인텔로.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명인 거고요. 뭐 이제 그냥 그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보자면 가변형 투스방 수지. 그러니까 저게 가변형 투스방 수지라는 이름을 달게 된 게, 이 재료가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그 습기가 투과되는 거를 좀 다르게 그 적용을 하거든요. 이 안쪽에 습기가 많을 때 이제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쪽에 그 실내에 습기가 많을 때는 얘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목조 주택 중에서도 이런 모듈러 주택으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건축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대비해서 시공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비용 절감 측면이 있게 돼서 네. 이제 좀 더 저렴하게, 간단하게 저렴하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빠르게 또 건축을 할 수 있고. 건축 기간이 일단은 당진 공장에서 그 제작하는데 그냥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그냥 보고, 그럼 네, 단순히. 그리고 이동 및 그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 하루면 끝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외장 마감과 내장 마감인데, 내장 마감에서는 이제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네, 걸로 했을 때 이 기간이 그렇죠. 2주에서 3주 정도. 이것도 2주, 3주 각각.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2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기간을 이 모듈러 주택은 모든 완공까지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관리적 측면,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는 그냥 지어놓고 내가 특별히 관리할 거 없이 이제 그냥 계속 사용을 하면 되는데, 목조라는 거는 왠지 잘못 공사가 되면은, 뭐 철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비 오면은 막 비가 막 진짜 막 샌다든가 아니면 틈에서 어떤 막 냉기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되는 게 있고 나무가 또 썩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막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목구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통은 다들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정말 기후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같은 두께 대비, 같은 벽체 두께 대비 훨씬 더 단열 성능은 그래서 네,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습기적인 부분들도 제대로 시공을 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인데, 뭐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목구조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려하실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들 걱정하시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쪽에 이제 방화 석고보드로 이렇게 그 방화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구조로 했을 때. 그래서 내화 성능도 충분히 이제 그 대피할 수 있는 내화 2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만약에 정말 그 정도의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구조체는 그대로 뭐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철근은 계속 열을 받으면서 이제 그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작게 난 게 아니라 크게 났을 때는 둘 다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목구조가 어느 일부분이 화재가 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일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소가 됐다 치더라도 이제 중간에 화재를 잡았겠죠. 진압을 했겠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목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럼 데미지 입어가지고 이제 불이 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